그날 전주의 체육관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대 뒤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고 외신 기자들, 통역 장비, 보안 요원들까지 행사장은 단단히 긴장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무대 위에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는 관중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주먹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장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누가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체육관 안에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참을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써내려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공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투기 편대장이었고 검은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정예도종사로 수백 번의 훈련 비행과 실전을 치르며 살아온 인생. 저에게 하늘은 전장의 공간이자 침묵을 허락받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군인은 원칙으로 삽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감정의 흔들림도 공동체 속에서 허용되지 않기에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그러한 삶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제 가정에도 스며들었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제 딸 레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레나는 저에게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조해온 자기관리와 통제, 그리고 책임감. 그 모든 덕목을 레나는 흡수하듯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처럼 군인의 길을 걸을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레나는 독일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입학 직후부터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장교 후보생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도관들은 그녀에게 장래가 밝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로 딸을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졸업을 겨우 2달 앞둔 어느 날, 레나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흐르던 음악 속에서 그녀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관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난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한국, 태권도, 군인의 길을 두고 도복을 입겠다고? 저는 참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그동안의 시간은, 노력은, 명예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숨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토록 엄격하게 쌓아온 제 질서가 제 딸이라는 존재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의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제게 선언이자 절교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겼고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웠던 모든 순간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나가는 반항일 뿐이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레나가 한국에 갔다고? 정말 태권도를 한다고? 저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사실일까 두려웠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아이가 제게 가했던 말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제 감정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태권도 연맹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국제 태권도 대회 독일 대표 레나 슈미트 우승.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메일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레나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 흰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생기 가득한 눈빛으로 웃고 있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제가 알던 사관학교의 수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자유로웠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순간에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레나를 보러 한국으로 가기로요. 이번에는 군복도, 명령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엄마로서 그녀 앞에 서보기로요. 제가 몰랐던 태권도의 세계, 그리고 딸아이가 선택한 삶의 진실을 직접 보고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목적지 전주라는 도시에 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공군기지처럼 전투적인 긴장감은 없었고 하늘은 낮게 내려와 있었으며 거리의 소리마저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 중 맞던 쇳소리 섞인 바람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살갗을 감싸는 봄바람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도장 주소를 들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사님은 다정한 말투로 외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범한 골목에 자리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태극 문양과 함께 도장이라는 한글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정심 태권도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귀를 때린 것은 우렁찬 기합 소리였습니다. 맨바닥을 발로 차는 소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령, 그리고 정면에 걸린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5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부대 표어를 마주한 듯한 낯설지만 익숙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레나가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묶은 채 그녀는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동작을 맞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반복되는 발차기 속에서 그녀의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졌고 특히 시선을 잃지 않고 동작을 이어나가는 모습은 예전 군사훈련 중 제가 보이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석 안에서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그녀는 지금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지하면서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레나, 그녀는 놀란 듯 돌아보더니 금세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내 짧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메일을 봤어. 우승했다고 해서. 레나는 고개를 살짝 떨구더니 곧바로 수련복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체육관 한편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습 도복 위에 점퍼를 걸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관장님이었습니다. 혹시 안나 씨시죠?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이내 그의 따뜻한 표정에 마음을 풀었습니다. 레나 씨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검은 독수리라는 별명도요.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땐 몸보다 마음이 훨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동작 하나하나에 엄청난 집중력이 있었죠. 무엇보다 통제력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에겐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통제력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있는 레나의 과거와 그 흔적이 선명히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심어준 가장 깊은 습관이자 아픔의 근원이었으니까요. 태권도는 그냥 싸우는 무술이 아닙니다. 자신과 싸우고 이겨내고 비우는 무도입니다. 그 아이는 무술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기술도 따라왔고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자신이 무언가로 단단히 맞은 것처럼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한 딸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함의 본질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지금 참 많이 행복해합니다.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도 했겠지만 사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레나가 저를요? 말없이 체육관을 빠져나와 전주 골목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레나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제가 몰랐던 그녀의 진심, 그리고 이 작은 체육관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 어쩌면 저는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이곳으로 초대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나가 무언의 신호로 저를 이끌어준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도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관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겁니까? 태권도는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태권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딸과의 간격을 좁히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사랑하는 세계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도복을 입고 처음 도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고르며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익숙한 자세, 훈련의 리듬, 호흡의 집중 군대에서 몸에 밴 그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여긴 싸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비우기 위한 수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기본 발차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엉성했고 무릎이 잘 따라주지 않았지만 관장님과 수련생들은 끊임없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미소와 박수는 국경을 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장에서는 작은 시범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나도 시범단 일원으로 참가했죠. 관장님은 제게 권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도 간단한 동작이라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인사말도 좋고요. 저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도장은 수련생들의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였습니다. 작은 체육관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짧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관장님의 통역을 통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레나의 어머니입니다. 군인으로 살아오며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지만 제 삶엔 이해라는 단어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을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관객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레나,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레나와 저의 관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도장에서 마주칠 때면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어느 날은 훈련이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전 처음 듣는 한국 음식의 이름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레나는 그런 제 모습에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짧은 식사는 지난 2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하루의 기록을 남기듯 일기를 썼습니다. 태권도는 몸의 무술이 아니라 마음의 수련이다. 나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국제 태권도 세미나 당일 아침 전주의 하늘은 맑고 단정했습니다. 행사장이 마련된 체육관은 이른 시각부터 북적였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저마다의 문화와 무도를 펼칠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레나는 독일 대표 시범단의 주축으로 메인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도장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하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았습니다.
관장님이 옆자리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무대 레나 씨가 가장 오랜 시간 준비해온 동작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상상하시는 것 이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범이 끝나면 드디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호흡을 맞춘 단원들과 함께 펼치는 일사불란한 품새, 힘있고 유연한 발차기, 흐름을 잇는 낙법과 구르기. 레나는 말 그대로 무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한국 방송사 카메라까지 그녀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레나는 고난도의 공중 돌개차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질주했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착지 직전 무대 가장자리에 살짝 미끄러지며 그대로 오른발을 꺾고 무너졌습니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무대 위에 쓰러진 딸,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숨을 참는 그녀의 표정.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반사적으로 무대를 향해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범단 학생들이 순식간에 달려가 레나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얼음팩 여기 있어요. 선생님, 구급차는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밖 관중석에서도 어떤 어머니는 약을 꺼내 들고 어떤 소녀는 체육관 의료 인력을 불러오며 동분서주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한국인 관장님은 곧바로 달려가 레나의 옆에 무릎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레나야, 넌 지금 우리 도장을 대표한 거야. 멋지게 해냈어.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어. 레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망쳐버렸어요. 아니야. 지금 내가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거야. 넘어진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일으키는 손길이 무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한 아이를 위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모두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태도였습니다. 경쟁보다 배려, 실수보다 회복, 실력보다 정신을 우선하는 그 정신. 수백 건의 전투 비행보다 이 순간이 더 진한 전율로 저를 휘감았습니다. 레나는 곧간이 들것에 실려 무대 뒤로 옮겨졌고 저는 뒤따라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니? 엄마, 미안해요. 이럴 줄은. 아니야. 전혀 미안해하지 마. 나는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잘못했단 걸 알았어.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줬어. 엄마가 없을 때도 전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 이토록 깊은 시간이 있었구나. 이제야 알게 된 마음에 제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 문장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약한 이를 내치지 않는다.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안다.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다. 레나는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발목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라며 며칠 안정을 권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레나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니? 너무 놀랐어. 레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손을 꼭 잡은 채로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레나는 도장에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발목을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도장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관장님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도 이제 도복 입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어제 주문했어요. 제 사이즈에 맞는 도복이 도장엔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복을 입고 도장 바닥에 섰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에 앉던 순간보다 더 떨리고 긴장됐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팔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발차기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수련생들은 박수를 쳐주고 레나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은 실력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가는 곳이구나. 시간이 흘러 도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품새 시범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관장님은 조심스레 제안하셨습니다. 한번 나서 보시겠어요? 두 분이 함께 서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겁니다. 저는 레나의 얼굴을 바라봤고 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범 당일 우리는 나란히 도장 앞에 섰습니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품새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범 영상은 지역 방송에도 소개됐고 독일 엄마와 태권도 선수 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무술이 아니라 존중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는 넘어진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곳이에요. 레나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왜 태권도를 선택했는지 저는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독일로 돌아가 정심 태권도 독일 분관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태권도의 정신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단지 동작이 아닌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을 마친 뒤 한 독일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야. 그래서 나는 그 나라를 정말 좋아하게 됐단다.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삶으로 실천하는 나라였습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나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